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이라기보단 거의 오전이 다 가버렸지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는 좀 재수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다기보다도 내가 불효자인 거지. 내가 불효를 저지른 일이 있었는데 아빠하고 시덥지 않은 말다툼을 했단 말이야. 몇 번을 생각해봤다. 난 불효자가 맞는 것 같아. 진짜 불효자지. 완전 개씨발놈이지. 뭔 말다툼을 했냐면은 아빠가 스파이더맨 3편, 그러니까 옛날 토비 맥과이어 시절 스파이더맨 3편을 TV로 보던 중에 스파이더맨 배우가 몇 명이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그래서 내가 3명이라고 말했지. 근데 아빠가 그 마블 유니버스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스파이더맨이 3편까지 있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2편까지 있고 마블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이 지금 3편까지 나오고 4편이 나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3명이 맞다라고 하니까 아빠가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에?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런 식으로 좀 험담을 했습니다. 좀 폭언을 했지. 폭언이라기보다 그냥 험담인데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서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폭언이 맞구나. 뭐 소리 지르진 않았어. 다만 그걸 엄마한테 투사해가지고 엄마한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좀 불효막심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사실 안 좋아할 자격도 없지. 내가 먼저 아빠와 엄마한테 시비를 걸어놓고 내가 기분 나빠하면 그거는 책임 전가나 마찬가지니까 책임을 아빠 엄마한테 투사한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언제나처럼 아침에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홀짝홀짝 거리면서 폰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군 이런 식으로 뭐 루리앱이랄지 네이버 카페랄지 유튜브랄지 DC 인사이드랄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돌면서 나 페인인데 완전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하면서 그냥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내일이면 원서 접수고 그러니까 구급공무원 시험 지방직 원서 접수고 아직 직업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야. 책 팔거나 그런 적은 있으니까. 그런데 정규직을 해본 적은 없잖아, 내가. 알바가 아닌 정규직도 안 해본 놈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피해만 입히고 상처만 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루리앱을 하긴 하는데 2개밖에 안 해, 게시판. 그것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유머 게시판하고 애니메이션 이야기 게시판 2개밖에 안 합니다. 오타쿠인데? 뭐 루리앱은 원래 오타쿠 사이트니까 게임 사이트가 상관없는데 근데 루리앱의 좌파적 성향 반일 성향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적이 많단 말이야. 나는 당연하지만 좌파적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중도 우파 지지하고 개혁신당 지지하고 그리고 반일 감정도 전혀 없어. 난 오히려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의 친일파라고. 근데 왜 루리앱을 하느냐? 루리앱은 좌파 사이트에 반일 감정이 가득한 사이트잖아. 그거는 그냥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릴 때부터 게임 공략 찾을 때마다 네이버에서는 구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루리앱에서 찾곤 했었거든. 그때 이후로 유머 게시판이나 애니메이션 이야기 게시판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게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지. 근데 그래도 루리앱이 DC 1배보단 낫습니다. DC는 좀 애매하긴 한데 확실히 1배보다는 루리앱이 낫다고 생각해. 1배는 고인 모독도 많이 하고 애초에 성범죄 음모도 많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1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고 뭐 해본 적도 없지만 DC는 몇몇 갤러리 해봤는데 우주 갤러리 하나 한다. 우주 갤러리 거기서는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로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 10년 넘게 지구가 둥글다. 아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아니다, 둥글다. 아니다, 평평하다. 아니다, 둥글다. 아니다, 평평하다. 이딴 걸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새끼들은 뭐 저딴 걸로 싸움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뭐 그런 거지. 그 내 영상 중에 3번째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 제목 이거거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다 못해 메타인지가 박살나버린 김건우잖아. 거기서 한때 공부법을 가르쳤던 스터디 코드라는 교육회사를 좀 많이 욕하긴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직원 눈에 안 띄인 걸 수도 있겠지. 제목에 스터디 코드랑 키워드를 안 넣었으니까. 그런데도 그게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스터디 코드를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거든. 그런데도 뭐 별다른 말이 없는 거 보면은 직원 눈에 안 띄인 걸 수도 있겠고 그 정도 비판해도 되는 걸 수도 있겠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나는 스터디 코드나 라이프 코드 그리고 조나모라는 사람이 좋으면서 싫습니다. 좋아하지만 싫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만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양가 감정을 청소년 때 많이 겪으면서 성격이 좀 이상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스터디 코드를 까는
스터디코드 안티 회원들이 있잖아. 스터디코드는 사기다. 저대로 해도 스카이는 못 간다. 공법은 허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스터디코드의 가치관, 근본적인 가치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안티들이잖아. 그 사람들에겐 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아닌데? 스터디코드 진짜 하면 성적 오르던데? 이런 식으로 나도 변론을 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스터디 코드의 스카이만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에는 나도 좀 반감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는 스터디 코드를 찬양하기도 하다가 언제는 스터디 코드를 비판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스터디 코드 코치진들도 나한테 질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발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건우 씨,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문자 보냈어. 최후 통첩이지. 더 이상 접근하면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 번째 영상, 영상 중에 조회수 세 번째 영상,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다 못해 메타인지가 박살나버린 김건우 영상에서 나는 고소당할 각오하고 스터디 코드를 작심하고 비판했었단 말이야. 내가 비판하는 건 이거였어. 조나모가 항상 말했던 숫자가 119거든. 119. IQ 119가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고 그중 10명이 스터디 코드에서 지속에 성공한다 이 말이야. 그 10명 중 9명은 무조건 스카이 명문대를 간다는 거지. 나는 10에서 9명이 간다는 건 부정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또한 10명 중 1명은 뭔가요? 결국 한 명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것도 아니야. 100명 중 90명을 지적했던 거라고. 물론 이것도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과거를 정당화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난 스터디 코드 공법을 믿어. 레드트리, 인생지도, 디펜백, 설명하기, Y질문 좋잖아. 환경스캔 심리 체크리스트 너무 좋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스터디 코드에 툴이 있습니다. 공부 툴, 서울대생 3121명의 툴이라는 건데 난 그거 진짜 좋다고 생각해. 이건 혁명적인 공법이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실천하다가 떨어져 나간 학생들의 상처를 조나무가 과연 보듬어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다만 나름의 영웅 심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당화를 하면 안 되는가 합니다. 이 영상도 스터디 코드 코치진에게 만약 발각이 된다면 난 고소당할 생각입니다. 공무원 때려치지 뭐. 고소당하면 공무원 못하니까.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원피스에서 아론이 어인들의 분노를 자초하면서 내가 바로 어인들의 분노다 이런 식으로 나름 자기의 가학성을 합리화하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바로 김건우가 바로 스터디 코드 안티들의 대변자다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난 스터디 코드 안티가 아니야. 그리고 광신도도 아니고. 다만 가끔 양극단에서 나를 박쥐 취급한 것 같아서 좀 슬펐습니다. 스터디 코드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저 새끼는 조나모만 보면 욕하네. 저 새끼 서울대 1등급이나 봐. 이런 식으로 욕하고 스터디 코드 안티 진영에서는 저 김건우라는 새끼는 허구한 스터디 코드 찬양만 하네.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양극단에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스터디 코드는 자기들 회원 중 한 명 김건우를 보살펴 주지도 않고 변호해 주지도 않고 길러주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다듬어 주지도 않고 그냥 쫓아내기만 했으니까 나는 대체 뭘 위해 노력해온 건가, 뭘 위해 그렇게 키보드 배틀을 해왔던 건가,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새도 가끔 그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긴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만인의 삶은 평등하게 사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이지. 동물이 생물이기 때문이고 생물의 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갑자기 허무주의로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대가리 속으로 어떤 고민과 트라우마를 품든 간에 죽으면 평등하게 무가 됩니다. 뭐 다음 생, 사후 세계까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종교 알지도 못하고 적어도 현생을 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 개인이 고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황노문 교수도 이런 말을 했어. 사람들은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고민과 생각은 다르다. 물론 고민도 생각에 속하긴 하지만 고민은 건설적이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다고 답이 도출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이렇게 이완된 집중으로 해야 답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트라우마를 이렇게 토해내는 식으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토해내는 것조차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잖아. 맞기 때문에 모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나무 측에서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징역살이 할 겁니다. 부모님은 날 병신 취급하고 쫓아내겠지 집에서? 아예 상관없어. 부모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니까. 다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조나무 코치님한테 배신당하는 느낌도 들 것 같긴 해. 만 진짜 고소를 당한다면. 근데 상관없습니다. 나도 조나무 코치님한테 피해 많이 입혔으니까 상관없지. 뭐 그런 거지. 잡다한 이야기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